10년 만에 찾아간 아들의 집 앞,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와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혼란스러워질 뿐이에요. 복도 끝에서 도윤이 나타나 물었습니다. 엄마 누구세요? 며느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몰라도 돼. 그냥 지나가는 분이야. 박노인은 무너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구나.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서울 외곽의 낡은 연립주택 계단에서 낡은 운동화 소리가 들립니다. 박노인은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침대라고 부르기엔 초라한 이불 한 장 위에서 일어나 낡은 점퍼를 걸칩니다. 거울도 없는 방 안에서 박노인은 그저 습관처럼 머리를 쓸어 넘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형광등은 깜빡이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빛조차 아까운 듯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는 발걸음은 무겁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폐지를 주어야 했고 오늘도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리어카는 건물 뒤편에 세워두었습니다. 바퀴 하나가 삐걱거렸지만 박노인은 익숙하게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박노인을 보지 않았고 박노인도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서로를 외면한 채 흘러갔습니다. 골목을 지나 대로변으로 나오자 편의점 앞에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허리를 굽혀 박스를 펼치고 차곡차곡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지만 움직임은 능숙했습니다. 75년을 살아온 손은 이미 많은 것을 포기했지만 아직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해가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작은 쉼터로 향하는 길, 박노인은 리어카를 끌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구나. 쉼터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벤치 하나, 자판기 하나, 그리고 낡은 수도꼭지 하나. 박노인은 리어카를 한쪽에 세워두고 주머니에서 라면 하나를 꺼냈습니다. 물을 받아 끓이는 동안 박노인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식이 있긴 있지 하지만 나한테 아버지라 부를 놈은 없더라.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혼잣말이지만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10년 전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화를 냈고 박노인도 화를 냈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은 끊겼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돌아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노인은 그날 전화기를 내려놓고 다시는 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잊혀진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박노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라면이 익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박노인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낡은 지갑 안에는 접힌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돌잔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들의 품에 안긴 손자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도 크겠지. 박노인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것은 종이의 촉감뿐이었지만 박노인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박노인을 하루하루 버티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일회용 용기를 쓰레기통에 버린 박노인은 다시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오늘도 폐지를 더 주어야 했고 오늘도 하루를 채워야 했습니다. 리어카 바퀴는 여전히 삐걱거렸고 박노인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거리는 점점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모두 바쁜 발걸음으로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박노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박노인도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서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노인은 골목 모퉁이에 리어카를 세우고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쉴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살아야 했고 내일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박노인의 하루였고 그것이 박노인의 삶이었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박노인은 그 새를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새는 자유롭게 날아갔고 박노인은 다시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것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이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리어카를 끌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옷은 금세 젖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겠구만. 박노인은 서둘러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리어카를 정류장 옆 구석에 세워두고 비에 젖은 몸을 털었습니다. 손은 시렸고 옷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박노인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탔습니다. 박노인도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버스 안은 붐볐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라 좌석은 모두 차 있었고 서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박노인은 손잡이를 잡고 한쪽 구석에 섰습니다. 비에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노인은 투명 인간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흔들리는 차체에 몸을 맡긴 채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 빗방울처럼 자신의 인생도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시간 속에서 그저 흘러내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좌석에 앉아있던 한 고등학생이 일어났습니다. 교복을 입은 소녀는 박노인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박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눈은 맑았고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박노인은 당황스러워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괜찮다. 젊은 사람이 앉아야지. 하지만 소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다음 정류장에서 내릴 거예요. 할아버지, 앉으세요. 소녀는 박노인의 팔을 살짝 잡고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박노인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앉는 좌석은 따뜻했습니다. 아니, 좌석이 따뜻한 게 아니라 소년의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소년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휴지 한 장이었습니다. 소년은 박노인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휴지를 건넸습니다. 손 다치셨잖아요. 이거라도 쓰세요. 박노인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등에는 까진 상처가 있었습니다. 폐지를 줍다 다친 상처였지만 박노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 작은 상처를 봤습니다. 박노인은 휴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작은 친절이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박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할아버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버스가 멈췄습니다. 소녀는 가방을 메고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소녀는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노인도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고
소년의 모습은 빗속에 흐려졌습니다. 박노인은 손에 쥔 휴지를 바라봤습니다. 하얀 휴지 한 장이었지만 박노인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이 작은 친절이 박노인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흘러내렸습니다. 박노인의 눈에서도 무언가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박노인은 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박노인은 휴지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박노인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좋은 아이로구나, 참 좋은 아이야. 박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소년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환한 미소, 맑은 눈빛,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모든 것이 박노인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버스가 박노인의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박노인은 리어카를 끌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노인은 젖은 옷을 벗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휴지 한 장과 접힌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박노인은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손자의 사진과 소년이 준 휴지.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었지만 박노인에게는 같은 의미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박노인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은 조금 따뜻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노인은 여전히 새벽마다 리어카를 끌며 거리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버스를 탈 때마다 박노인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혹시 그 소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작은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박노인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몇 정거장을 지났을 때 박노인은 가방을 열어 물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가방 입구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어라? 이게... 박노인은 당황해서 가방 안을 뒤졌습니다. 지갑은 있었습니다. 물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자 사진이 들어있던 봉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사진이 어디 갔지? 박노인은 가방을 뒤집다시피 하며 찾았습니다. 하지만 봉투는 없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도 없었습니다. 박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 참, 그게 내 전부인데. 박노인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자 사진은 박노인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그 사진이 사라졌다는 것은 박노인에게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박노인은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리어카를 끌며 바닥을 살폈습니다. 혹시 떨어뜨렸을까 싶어 골목을 뒤지고 쉼터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박노인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잃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박노인은 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을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노인은 여전히 거리를 돌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진 없는 주머니는 너무 가벼웠고 사진 없는 하루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박노인은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찾아올 리 없었습니다. 잘못 누른 것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은 다시 울렸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버스에서 만났던 그 소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소년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박노인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자네가 어떻게... 소년은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노인이 잃어버린 그 봉투였습니다. 이거 버스에서 주웠어요. 할아버지 거 맞죠? 박노인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손자 사진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구겨지지도 않았고 찢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맞다. 내 손자 사진이야. 박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녀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버스에서 떨어진 거 봤는데 할아버지가 벌써 내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봉투에 적힌 주소 보고 찾아왔어요. 박노인은 봉투를 다시 봤습니다. 오래전에 적어둔 주소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희미한 글씨를 보고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이게 내 전부였는데. 박노인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자의 환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소녀는 박노인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자분이세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손자야. 이제 많이 컸을 텐데 보지 못한 지 오래됐구나. 소녀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박노인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손자가 되드리고 싶네요. 박노인은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소년의 눈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소년은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자네 같은 손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소년은 활짝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할아버지 손자 할게요. 자주 찾아뵐게요. 박노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쁨이었습니다. 소녀는 시계를 보더니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학교 가야 해서요. 다음에 또 올게요. 박노인은 소년을 배웅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년의 뒷모습을 보며 박노인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년도 돌아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을 닫은 박노인은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손자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난 소년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운 아이야, 정말 고마운 아이구나. 박노인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고 지갑 속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년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가슴 속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노인과 소년은 자주 만났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쳤습니다. 소년은 학교 가는 길에 박노인을 보면 반갑게 인사했고 박노인은 그 인사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나오셨네요. 소년은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커피를 박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박노인은 손을 내저었지만 소년은 억지로 박노인의 손에 쥐어주곤 했습니다. 아이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괜찮아요. 할아버지 손 차가우시잖아요. 이거라도 드세요. 박노인은 따뜻한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커피의 온기가 손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소년은 가방을 매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학교 다녀올게요. 오늘도 건강히 계세요.
박노인은 소년의 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도 건강히 다녀오너라. 그 말은 박노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소년에게 건네는 말이었고 박노인이 하루를 시작하는 인사였습니다. 소년이 있는 아침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박노인은 소년의 교복에 달린 명찰을 보게 되었습니다. 명찰에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도윤. 박노인은 그 이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 좋은 이름이구나. 그런데 성씨가 박씨였습니다. 박노인과 같은 성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은 다 같은 성씨지 뭐 박씨가 얼마나 많은데. 박노인은 그렇게 생각하며 우연으로 치부했습니다. 세상에 박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박노인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낡은 텔레비전을 켜자 뉴스가 나왔습니다. 박노인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박노인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화면 속 며느리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재우 대표, 청소년 장학재단에 거액을 기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뜻을 모았습니다. 카메라가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며느리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아들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박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박노인은 숨이 멎었습니다. 아들 옆에 서 있는 소년이 보였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도윤이 아들 옆에 서서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자막이 화면 아래 떠올랐습니다. 박재우 대표 가족, 부인과 아들 박도윤. 박노인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리모컨 소리가 방 안에 울렸지만 박노인은 듣지 못했습니다.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화면 속 도윤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럼 그 애가 내 손자였단 말인가? 박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은 계속 흘러갔지만 박노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이 자신의 손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던 그 소년이 자신이 그리워하던 손자였습니다. 박노인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돌잔치 때 찍은 손자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얼굴과 텔레비전 속 소년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눈매가 같았습니다. 웃는 모습이 같았습니다. 도윤이가 내 손자였구나. 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자를 다시 만났다는 기쁨과 손자가 자신을 몰랐다는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박노인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방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박노인은 어둠 속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할아버지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도윤에게 박노인은 그저 길에서 만난 외로운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말해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둬야 하나. 박노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속은 무거웠습니다. 손자를 다시 만났지만 손자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평소처럼 버스 정류장으로 나갔습니다.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박노인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손자였습니다. 자신의 피를 나눈 손자였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왠지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도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박노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박노인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도윤은 다시 커피를 건넸습니다. 박노인은 그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자가 건네는 커피였습니다. 박노인은 그 온기를 느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도윤아, 오늘도 건강히 다녀오너라. 도윤은 웃으며 손을 흔들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박노인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손자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노인은 매일 도윤을 만났지만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낼 때마다 목이 막혔고 용기를 낼 때마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밤마다 박노인은 고민했습니다. 도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들에게 먼저 말해야 할까요? 결국 박노인은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10년 만에 아들의 집 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박노인은 평소와 다르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머리를 빗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지만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가야지, 더는 미룰 수 없어. 박노인은 텔레비전에서 본 주소를 기억했습니다. 뉴스 화면 뒤편에 보였던 건물 이름을 메모해뒀습니다.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찾아갔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깨끗한 로비와 높은 건물이 박노인을 압도했습니다. 경비원이 박노인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박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재우 시댁을 찾아왔습니다. 경비원은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15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박노인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박노인의 심장도 덩달아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는 땀이 났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깨끗한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는 박재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는 박노인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님, 왜 이제야 나타나세요? 그 말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네, 너무 오랜만이지?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문 앞을 막았습니다. 지금 뭐하러 오신 거예요?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으시더니. 박노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재우를 만나고 싶네. 그리고 손자도 보고 싶어. 며느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와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혼란스러워질 뿐이에요. 아버님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게 놔두세요. 박노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네. 그리고 도윤이는 내 손자야.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 나타나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도윤이는 할아버지 없이도 잘 자랐어요. 이제 와서 혼란만 주지 마세요.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맨 도윤이 현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박노인과 도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누구세요? 며느리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몰라도 돼. 그냥 지나가는 분이야. 박노인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손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던 그 따뜻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박노인은 그저 지나가는 낯선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구나. 도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낯익은 듯 했지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박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등을 돌렸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박노인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로비를 나서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은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그냥 걸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빠르게 지나갔지만 박노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박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비가 얼굴을 적셨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젖은 옷은 무거웠고 젖은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박노인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의 시간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박노인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젖은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사진 속 손자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박노인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박노인은 비틀거리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노인의 눈에서도 무언가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노인은 젖은 옷을 벗지도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손자를 봤지만 손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보구나. 박노인은 벽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건강히 계세요. 하지만 그것은 환청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박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노인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리어카는 그대로 방치됐고 폐지도 줍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기운이 빠져나갔습니다. 일어나려 해도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박노인은 화장실에 가려다 쓰러졌습니다. 정신이 흐릿해졌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복도에서 소리를 듣고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자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박노인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영양실조라고 진단했습니다.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박노인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가 손등에 꽂혀 있었고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옆 침대는 비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낡은 지갑이 만져졌습니다. 지갑을 꺼내 열자 손자 사진과 도윤이 준 휴지가 나왔습니다. 박노인은 두 가지를 손에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아 미안하구나.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체온을 재고 링거를 확인했습니다. 침대 옆 작은 서랍을 정리하다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간호사는 봉투를 주워 서랍에 넣으려다 멈칫했습니다. 봉투 안에 편지지가 보였습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내실 편지세요?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쓰다 만 거야. 간호사는 봉투를 서랍에 넣고 나갔습니다. 박노인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쓰려던 편지였습니다. 도윤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박노인은 펜을 들었습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도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쓰지 못했습니다. 힘이 빠져 펜을 놓았고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박노인은 눈을 감고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누구의 손자인지 이제 알았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내가 그냥 도윤이로 남길 바란다. 미안하고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더 쓰고 싶었지만 쓸 수 없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그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머니에 넣어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병실은 더욱 고요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도윤아 할아버지 목소리 들리니 박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박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이 무리하셨네요. 당분간 푹 쉬셔야 합니다. 보호자분은 안 계세요?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네, 나 혼자야.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나갔습니다. 박노인은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노인은 다시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고 편지를 읽었습니다. 자신이 쓴 글자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편지를 도윤이 읽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읽어야 할까요? 박노인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겉면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도윤에게. 떨리는 손으로 적은 이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저 노을처럼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할아버지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박노인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편지가 도윤에게 전해질까요? 아니면 이대로 사라질까요? 박노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의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건강히 계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도윤아, 너도 건강히 다녀오너라. 박노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숨소리처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링거 속 약물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박노인의 숨소리도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병실은 조용했고 밤은 깊었습니다. 편지는 여전히 박노인의 가슴에 안겨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이름은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습니다. 박도윤에게.
그 이름은 박노인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별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박노인은 그 별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도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마지막일까요? 박노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편지를 꼭 쥐고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도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박노인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더 입원하라고 했지만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비도 부담이었고 익숙한 집이 그리웠습니다. 무엇보다 도윤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노인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편지를 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걷는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마음은 급했습니다. 도윤을 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도윤을 만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도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안 오는구나. 박노인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다시 오면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친구들과 웃고 있을까요? 다음 정류장에서 버스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올라탔습니다. 그중 한 명이 교복을 입은 학생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버스 안을 둘러보다 창가에 앉은 박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윤은 손을 들어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맞죠? 박노인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윤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박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며칠 동안 안 보여서 걱정했어요. 박노인은 도윤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미안하구나. 몸이 좀 안 좋아서 쉬었단다. 도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왔어. 이제 괜찮단다. 도윤은 안심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박노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학교 일찍 끝나서 지금 집에 가는 중이에요. 할아버지는 어디 가세요?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바람 쐬러 가는 길이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고 세상은 창밖으로 흘러갔습니다. 박노인은 주머니 속 편지를 만졌습니다. 지금 건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둬야 할까요?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할아버지, 도윤이 불렀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할아버지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박노인은 긴장했습니다. 뭐냐?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족이 있으세요? 박노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윤은 순수한 눈빛으로 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있었지, 아들이 있었어. 손자도 있고. 도윤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왜 혼자 계세요? 같이 사시면 좋을 텐데. 박노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잘못했단다.
그래서 혼자 사는 거야.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다시 만나면 되잖아요. 박노인은 도윤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구나. 도윤은 박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용기 내세요. 가족은 언제나 가족이잖아요. 박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윤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도윤이 내릴 정류장이었습니다. 도윤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여기서 내려야 해요. 다음에 또 봬요. 박노인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건강히 다녀오너라. 도윤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기 직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노인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노인도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윤이 내렸습니다. 버스 문이 닫혔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박노인은 창밖으로 도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머니 속 편지를 만졌습니다. 이 편지는 언젠가 도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때 도윤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건강히 계세요. 박노인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도윤아, 너도 건강히 다녀오너라. 그 순간 박노인이 의식을 잃고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미소는 여전히 입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고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박노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버스 기사가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박노인의 손에는 편지 한 통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도윤에게. 그 미소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놓여 있었고 향 냄새가 퍼졌습니다. 영정사진 속 박노인은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찍은 사진이었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옆집 아주머니 몇 분과 동네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재우였습니다. 박노인의 아들이었습니다. 박재우는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사진으로나마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박재우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연락을 해왔을 때 박재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버스 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는 말을, 그리고 주머니에서 편지가 나왔다는 말을. 박재우는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박도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재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였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박재우는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도윤이 손자라는 것을, 매일 만났다는 것을, 하지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보셨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박재우는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후회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도윤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도윤의 손에도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건넨 편지였습니다. 도윤은 영정 사진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속 얼굴은 익숙했습니다. 버스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받으시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손에 든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편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왜 혼자 사셨는지, 그리고 도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도윤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쓰신 글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누구의 손자인지 이제 알았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내가 그냥 도윤이로 남길 바란다. 미안하고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셨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도윤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재우가 아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울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할아버지와 손자가. 조문을 마친 후 박재우와 도윤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박재우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니? 도윤은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매일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건강히 다녀오너라고요. 박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항상 그런 분이셨지. 도윤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낡은 휴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처음 만난 날 받았던 휴지였습니다. 도윤은 그 휴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버스 타러 갈래요? 박재우는 의아해했습니다. 버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노선이래요. 같이 타고 싶어요. 박재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서 계시던 정류장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옆빈 좌석에 손을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앉으셨던 자리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왔어요. 오늘도 건강히 아니 편히 쉬세요. 박재우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도윤은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빈 좌석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할아버지,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도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박재우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세상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지 속에 남았고 도윤의 가슴 속에 남았고 그렇게 세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였습니다. 도윤은 그 새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잘 가세요.
햇살 속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웃음소리였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도윤아. 오늘도 건강히 다녀오너라.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싣고, 손자의 기억을 싣고, 그렇게 세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사연 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의 여유를 더해보세요. 지금까지 사연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